1930년대 동아시아, 전쟁의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던 시기였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가 막을 올렸습니다. 극동의 한비밀 군사시설에서는 생물학전 연구라는 명목으로 금기를 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를 역사적 사료를 통해 조명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설의 희생자들은 마루타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통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였으며 인간을 실험 재료로 취급하는 비인간적 인식을 상징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이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국적과 신분은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최소 3,000명 이상이 이 시설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은 격렬한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국주의가 팽배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생물학전 무기 개발은 군사 전략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의학 윤리 기준은 현대와 달리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과학 연구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군부는 이러한 연구를 국가안보의 필수 요소로 정당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생물학전 연구를 위한 비밀 조직이 만주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방역과 정수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균 무기 개발과 인체 실험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과 의료진이 동원되어 대규모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체계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 시설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1949년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전범 재판은 이 시설의 실체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체포된 연구원들의 증언을 통해 내부에서 진행된 실험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다양한 병원체를 이용한 감염 실험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건강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의도적으로 감염시켰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어떠한 의학적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경과를 관찰당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증언은 실험이 단순한 즉흥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치밀하게 설계되고 실행된 체계적 연구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대조군 설정, 변인 통제, 반복 실험 등 과학 연구의 기본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상세히 기록되고 분석되어 생물학전 실전 작전에 활용되었습니다. 공중 살포 실험의 경우 최적의 살포 고도와 기상 조건을 찾기 위한 반복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 대륙 전선에서의 생물학전 작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과학적 엄밀성과 윤리적 타락이 공존하는 모순적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가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1940년대 초반 대륙 전선에서 여러 차례 생물학전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자를 의도적으로 민간 지역에 살포하는 작전이 감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민간인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험실 데이터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작전 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된 인류사의 어두운 사례였습니다. 이는 과학 지식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이 시설에서 자행된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요 책임자들 중 상당수가 전범 재판을 피해갔습니다. 미국은 생물학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연구원들과 은밀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면책과 실험 데이터 제공이 교환되는 비밀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생물학적 정보의 전략적 가치가 정의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폐 공작으로 인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역사적 정의를 가로막은 사례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생존자들과 역사학자들의 노력으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뒤늦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공개된 문서 자료들이 역사적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학술 연구를 통해 실험의 규모와 잔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의학계는 이를 의학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적 사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국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학 윤리 발전에 역설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전후 국제사회는 니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 등 의학 연구 윤리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원칙들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자발적 동의, 위험 최소화, 이익 위험 비율 평가 등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 추구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어두운 역사는 현대 의학 윤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나 과학적 호기심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이념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적 선이 존재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입니다. 인류는 이 어두운 역사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을 통해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엄격한 윤리 교육을 받으며 역사적 사례들을 학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역사 교육의 강화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더 인간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역사적 성찰과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